뉴스에서 연일 집값이 바닥을 쳤다느니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라느니. 솔직히 이런 소리 이제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 집 못 산다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었으니 곧 다시 불장이 온다고 속삭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신가요? 은행에서 대출금리 문자만 와도 숨이 턱 막히고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 외식 한번 하기도 겁나는 게 지금 우리의 진짜 현실 아닙니까? 언론은 자꾸 지금이 기회라고 무조건 사야 한다고 등을 떠미는데 정작 우리의 지갑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통장에 0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는 수백억, 수천억대 자산가들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안간힘을 쓸 때 이 슈퍼리치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내놓는 매물의 속도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됐고 그들은 이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부자들만이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는 자산 이동의 시그널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이 위태로운 판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 대한민국 욕망의 심장부, 바로 강남입니다. 흔히들 강남 불패라고들 하죠. 대한민국이 망해도 강남은 살아남는다는 믿음. 이 강력한 확신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부동산 신화를 떠받쳐온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그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강남대로나 테헤란로 같은 핵심 상권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를 따라 걸어보면 겉보기엔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임대문이라고 적힌 붉고 노란색 현수막들이 건물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권리금 수억 원을 줘도 못 들어가던 그 강남 대로변 1층 상가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경기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냐?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다더니 그래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실 사태는 단순한 자영업의 몰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자, 그럼 지금 강남 꼬마 빌딩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은행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수익은커녕 매달 내 돈을 메워 넣어야 하는 마이너스 투자가 수두룩합니다. 예전엔 괜찮았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건물을 사두기만 해도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매달 적자가 나도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지라는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세 차익에 대한 강력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누가 내 건물을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게다가 내 대출까지 떠안고 사줄 여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폭탄 돌리기의 음악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공실 사태가 강남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수동, 한남동, 홍대 입구 같은 소위 핫플레이스들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젊은 사람들 북적대고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 겉으론 그래 보이죠. 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매출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못한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떨어지고 건물주들은 자존심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손 놓고 유령 건물이 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말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산 거품 붕괴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들,
바로 진짜 현금을 쥐고 있는 큰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이미 끝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바로 지금 우리 발밑에서 똑딱거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서 가끔 PF 부실, 브릿지론 위기 같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쯤으로 흘려듣곤 하죠. 하지만 절대 남의 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건설사들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이 낼 계약금, 중도금을 믿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미리 팔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죠. 말하자면 실체 없는 미래의 희망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만 하면 완판이니까요. 돈이 돌고 은행도 좋고 건설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선 그 순환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는 부실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건설 현장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멈췄고 현장 인부들은 떠났습니다. 짓다만 아파트들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단순히 건설사 몇 곳 무너지는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PF 부실이 한번 터지면 그 여파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넣은 은행 예금,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보험,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까지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금융권이 휘청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기업들도 자금줄이 끊겨 도산하게 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졌고 수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인생이 무너졌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몇 배, 아니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부자들은 작년부터 증권사나 건설사 채권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헐값에 정리하며 무조건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빚잔치가 끝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독박을 써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박은 늘 그렇듯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개미들, 즉 일반 서민들이 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그래서 더 절망적인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지겹다고요? 하지만 이 뻔한 이야기가 부동산과 맞닿는 순간 그건 그냥 통계가 아니라 공포 영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려면 누군가가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줘야 합니다. 즉, 내 다음 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타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2030 세대를 흔히 영끌 세대라고 부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들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불꽃 혹은 마지막 설거지 부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뒤를 이을 인구조차 없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 바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집을 사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허리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아직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중에 건물을 띄워놓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왜 시작됐을까요? 인구 고령화와 부동산 붕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걸었고 우리는 KTX 타고 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한국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위험한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전세제도는 한국 부동산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집을 늘리고 세입자는 적은 돈으로 주거를 해결했죠. 겉보기엔 서로 윈윈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엔요.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세는 단숨에 최악의 폰지 사기 구조로 돌변합니다. 전세가 뭡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적 금융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돈 이미 다 써버렸거나 다른 부동산에 묶여 있죠. 이제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결국 집주인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요즘 뉴스에 도배되는 빌라왕, 건축왕 사태. 이거 그냥 우연히 생긴 일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터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세의 공포는 이제 빌라를 넘어서 아파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를 했던 수많은 집주인들이 지금 밤잠을 설칠 만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전세를 낀 갭투자, 진작에 손 떼고 월세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왜일까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없는 자산은 이제 죽은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세의 소멸. 그건 곧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찐 부자들, 소위 슈퍼리치들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을 팔고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짝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첫째, 그들은 달러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원화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 이건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사실입니다. IMF 때 기억하시죠? 환율이 폭등하면 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달러 예금, 미국 국채, 미국 주식 같은 달러 기반 자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 PB센터, 즉 프라이빗 뱅킹 창구에선 고객들의 문의 내용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하나 더 살까요? 분양권 괜찮은데 없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달러 예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조용히 달러 구명 보트를 준비 중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금 황금성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빌딩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 위기가 올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진짜 바닥이 올 때 그때 사겠다는 거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진짜 공포가 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 경매 시장에 알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조용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총알장전의 시간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셋째,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부 빠른 부자들은 아예 일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역대급 엔저 현상을 겪고 있죠. 달러나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워낙 낮으니 도쿄나 오사카의 알짜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랜 침체를 딛고 이제 막 바닥에서 꿈틀대는 회복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고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한국과 비교도 안 되게 낮습니다. 한국에선 5에서 6% 이자를 내고 건물을 버텨야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1%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죠. 한국에서 금리 물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일본 가서 건물 사고 월세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슈퍼리치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부자들이 한국 땅을 팔고 일본 땅을 산다. 이보다 더 적나라한 경고가 있을까요? 그들이 먼저 떠나는 곳, 과연 그곳이 안전할까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일 당장 한국이 망한다거나 모든 집값이 0원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공포 조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했던 그 상승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파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빚을 내서 집을 산다. 그건 마치 벼랑 끝에서 번지 점프를 하면서
줄도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풀고 대출을 장려하고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무너지면 정권이 흔들리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걸 그들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리고 거대한 경제의 흐름은 정부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산시장의 거품은 언젠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어쩌면 터지려는 댐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의 움직임,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건물을 팔고 달러를 사모으고 현금을 쥐고 웅크리고 있는지 그 이면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릴 시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 운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가올 태풍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럴까요? 1990년 일본 도쿄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도쿄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일왕이 사는 황거 주변 땅값이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모습만 조금 바꿔서 돌아올 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조용히 감지하고 미리 대비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것이고, 누군가는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할 준비 되셨나요? 겉으로는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모델하우스, 그 뒤에 감춰진 멈춘 공사장, 그리고 텅 빈 분양 현황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건 소득, 인구, 금리, 경제 성장률 같은 냉정한 기초 체력,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파티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비상구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무겁고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 약이 몸을 살리듯 불편한 진실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들만 알고 있던 은밀한 시그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위기의 시대, 집단지성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누군가의 삶에 큰 방향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통찰을 갖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남들은 잘 모르는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